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주차가 되었네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3월 26일 목요일 보육과정 2주 4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원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를 할게요. 저희 지난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간단한 소개였는데요. 이제 두 번째 2주, 3주까지는 저희가 원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2주에 3월 26일이에요. 누리과정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계획안. 도대체 너 뭐니? 하고 이해하는 걸 할 거예요. 이해. 여러분이 교육계획안을 직접 적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3주에는 또 이어서 누리과정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리고 교육계획안을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알아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주 3월 26일과 3주 4월 2일 목요일 2주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계획안 이해하기 1, 2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획안 작성하기를 해볼 거예요. 작성.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우리가 직접은 못 만나지만 다음 주에는 화상 채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라이브 채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다른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라이브 채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하기 좋은지 여러 가지를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괜찮은 거를 지금 찾았는데 연습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이제 채팅방이 있죠. 단체 채팅방에. 그러면 저를 초대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초대를 해주면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 거예요. 그거를 누르고 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만나게 되는데 얼굴도 보고 제가 이렇게 PPT도 띄울 수 있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연간, 월간 교육계획안 작성하는 거 할 거예요. 원래 돼 있는 것도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따라 적어보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써보는 것도 해보고, 이런 걸 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육 과정이에요. 그쵸? 이 과목 이름이. 하지만 우리는 유아교육과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중점으로 저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저희 책이 있어요. 교육과정에 영유아 교육과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사실은 무엇을 바탕으로 적어져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있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인 교사용 지침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총론도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과 친구. 생활 주제에 따른 지도서예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예로 든 거는 짜자잔 산세랍니다. 여기에는 해설서에는 어떻게 이 누리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우리 책에요.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보셔도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면 여기에 책의 챕터 3에 보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요. 유치원 교육과정 있어요. 이제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제정됐었는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6차 다음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이 뭘까요? 맞아요. 그 다음이 누리과정이에요. 누리과정도 처음에는 몇 세부터 했을까요? 지금 우리 3에서 5세 되어 있지만 맞아요. 처음에 5세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세와 4세가 5세 먼저 해보고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누리과정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그런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해설서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책에는 어디 나오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설서 지금 제가 이것들이 PDF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나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학교 도서관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꺼번에 빌리면 잘 빌릴 수도 없으니까 제가 해설서랑 교사용 지침서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여기 있는 교사용 지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부에서는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거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은 게 있거든요. 내용은 같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교사는 선생님들이 내용이 있어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다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이 정도 지침은 지켜라. 이게 아주 상위의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적인 수준을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따라만 하면은 기본은 유지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더 멋진 교사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총론, 유치원, 어린이집과 친구 되어 있는 이제 지도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활동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우리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쵸? 교과서 아이들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치면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어, 도입. 도입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전개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제가 좀 못 적어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 마우스라고 있어요.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나누어서 해놓진 않았는데요. 1번, 2번, 3번, 띵띵띵, 7번 이렇게 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1번 정도, 1, 2번 정도 도입될 수도 있고요. 안에 내용이 될 수 있고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이래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도입일지, 전개일지, 마무리일지 우리가 이거를 교육, 교육안으로 이제 교육계획안으로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을지 이런 거 저랑 함께 알아볼 거예요. 누리과정 소개하기 하기로 했죠? 3에서 5세 누리과정 해설서를 바탕으로 저랑 알아볼 건데요. 해설서에서 알아볼 건데 누리과정 도입 배경 나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재정. 너는 재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그래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면은 더 좋아요. 선생님들께서 임용고시를 우리 선배 중에 임용고시 붙은 선배 있죠? 그렇듯이 임용고시를 치려고 하면 이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유치원 교육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왔는지 그중에서 누리과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그 배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입니다. 도입 배경.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해설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다 줄글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대로 옮겨왔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 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보육은 1997년 이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이랬어.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우리 이걸로써 무엇을 알 수 있죠? 교육과 보육. 단어 두 가지를 쓰고 있고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 아, 이거 뭔가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어디 소속이죠?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누어져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아래 있고요. 영유아보육법 아래 있어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아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아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구나. 여기서도 만 5세, 유치원에서도 만 5세, 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린이집에서도 만 5세. 우리나라 만 5세는 이 두 군데를 다 다니고 있네.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또 볼까요? 그러나 2011년까지는 유아학비 보육료의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있었고 그 대상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국가의 교육 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에서는 지원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 대상이 소득 하위 70%. 선생님들,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예요. 그때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유아, 특히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만 5세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만 5세 유아가 출발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만 5세가 출발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 5세는 선생님들 만 5세는 7살이에요. 7세. 근데 우리나라는 8세에서 13세 맞죠?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의무 교육에다가 네, 맞아요. 무상이에요, 무상. 돈 안 내고 학교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 5세. 8살들 만 6세거든요. 만 6세. 바로 아래 있는 만 5세. 5세를 먼저 출발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평등권, 평등할 수 있도록 먼저 마련해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2011년 5월 2일, 2011년 5월 2일에 만 5세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가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2011년도에 5월 2일에 발표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만 5세
교육보육. 이거 유치원, 어린이집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공통과정을 시작한다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만 5세 공통과정은요.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공통과정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공통과정이라는 거는 교육부 안에 유치원, 보건복지부 안에 어린이집 이렇게 두 관리 체제는 유지를 해요. 이 두 개 합치는 게 아니고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보육의 내용을 유치원에서 하던 거, 어린이집에서 하던 거 동합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만드는 거야. 유치원 거, 어린이집 거 내용을 한번 합해보자 해가지고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 5세는 아까는 차등 지원이었죠. 그 전까지는요. 학비, 유치원은 학비라고 어린이집은 보육비라고 하죠. 유치원 학비,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12년 3월부터 공통의 5세 누리 과정을 배우게 됐어요. 사실은 계속 교육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거 유치원에서만 하는 거 같잖아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해? 이름 뭐가 맞아? 우리 유치원만 교육과정 안 쓰고 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리과정이라고 하게 됐어요. 5세 누리과정을 2012년 3월에 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정 및 적용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 미뤄져 왔던 거를 취약 직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 1년간은 유치원, 어린이집 함께 똑같은 내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정부가 보장하는 의무교육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됐다라고 했어요. 사실상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는 아니에요. 지금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에서 9년이에요. 여기서 10년이라고 한 건 유치원 1년이 플러스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의무는 아니에요. 진짜 의무라면은 모두 다 유치원에 모두 다 같이 다녀야 돼요. 하지만 다 다니는 거 아니죠. 다른 데도 다녀요. 그죠?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유치원 시기에는.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다닌다면 의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게 유아 학비, 보육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되어 있어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왜냐하면 앞에는 차등 지원했죠. 그래서 다들 별로 지원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랬고 실제적으로 보육비, 교육비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됐다 되어 있고요.
저출산 요인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알아보니까 유아 지원 서비스의 미흡, 그리고 자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었다. 한번 알아보니까 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유아 지원 서비스가 좀 미흡하다. 또 자녀 교육비 부담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니면 갖는 걸 기피하는데 큰 이유였다. 그렇기 때문에 5세 누리과정 도입은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어.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니까 나라에서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비를 지원을 하니까 출산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누리과정 3세, 4세 확대예요. 5세만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3세, 4세의 확대. 정부는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3월에 도입한 5세 누리과정에 이어서 2014년에는 만 3세, 4세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그죠?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이 시행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누리과정을 3세, 4세까지 확대할 거다라는 발표를 2012년도에 하였어요.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도 이원화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육보육과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배워야 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 지침, 그리고 그 내용 전반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합하여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에 출발점을 평등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5세까지만 했는데 3세, 4세. 그래서 유아기가 언제예요? 만 3에서 5세죠, 여러분. 3에서 5세에 교육과정, 보육과정을 일단 통합했어요. 통합해서 교육과정, 보육과정을 보니까 수준들 차이가 엄청났어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맞춰라. 이게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만 하면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만 해줘도 그래도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일단 제고하고 출발점, 아이들이 처음 배우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건데요. 그 출발점이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그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성. 우리 계속 3살 버릇 여던 간다 그러죠. 어릴 때 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인을 어릴 때부터 배려할 수 있고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공감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가 없이에요. 2012년도까지는 만 5세 말고는 만 3세, 만 4세는 소득과 관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득과 관계 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어요.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서 2014년부터는 만 4세, 만 3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됐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만 3세, 5세,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모든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는 유아교육 보육과정이 통합된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전 교육의 질을 제고하였고 생애 초기 공정한 출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장이 되어 있어. 2014년부터는요. 만 3세, 4세, 5세는 유아예요. 영아 아니고 만 3세, 4세, 5세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똑같이 지원받게 됐어요. 소득과 관계없이요.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에 상관없이 3에서 5세 아이들은 같은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생애 초기에 공정한 출발을 보장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똑같은 걸 배운다라는 가정하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고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선생님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3에서 5세 누리과정 정도만 해줘도 기본적인 수준은 유지가 된다. 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의 발달에는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교사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 교육과정보다는 더 노력해서, 더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즐겁고 놀이를 통해서 아주 재밌게 선생님도 재밌고 아이들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총론 내용을 볼 거예요. 해설서 2부에 보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구성과정,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 그리고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아, 네. 클릭을 잘못하니까 넘어갔어요. 자,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을 먼저 볼게요. 구성 방향 볼 거예요. 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유아기는 어떤 시기보다 여러분, 인풋,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할 때 있어서 어떠한 연령보다도 조금 가르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처음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우게 하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더 들어가요. 시간, 비용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질서와 배려와 협력에 대해서 기본 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바른 기본 생활 습관과 올바른 인성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아이들도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기 만 3에서 5세부터요. 바른 기본 생활 습관과 올바른 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 및 공동체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올바른 인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과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걸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지 다시 볼까요? 이런 바람직한 관계 맺기, 올바른 인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규칙을 준수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아 하고 공유하는 행위 있죠. 그런 것들에 같이 공유하는 행위 기준과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대요. 아이들이 자기의 가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놀았던 것을 스스로 놀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같이 사용하는 거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서 쓰는 거, 함께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먼저 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함께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이가 도덕적 가치잖아요. 이런 걸 내면하면서 규칙도 지켜야 한다는 거.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예요. 그리고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교육의 효과가 아주 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지속된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생활 습관 바른 인성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구성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아기 때부터 질서, 배려, 협력 등 실천 위주의 기본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인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천 위주.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냥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모든 공간, 시간 속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과 음악 교육을 하고 아이들과 점심시간도 있고 하루 일과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등원을 해가지고 함께 인사하고 자유선택 활동하고 선생님과 대소집단 활동하고 간식도 먹고 바깥놀이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헤어지는 시간. 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하는 모든 공간, 교실이든 복도이든 화장실이든 식당이든 바깥놀이 그리고 모든 시간 이 유치원에 생활하는 그 하루의 시간 중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들 잊지 마세요. 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 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율성.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창의성. 남과 똑같이가 아니고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가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와, 스스로도 잘하고 창의적으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전인 발달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한다 되어 있어요. 지금 요즘 세계는요. 급속하게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돼요. 엄마가 해줄 수도 없어요.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죠. 선생님도 다 해줄 수는 없어.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가요, 스스로 노력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요. 자,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 실천해보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길러줘야 돼. 내가 스스로 선택, 우리 자유선택 활동에서 스스로 선택해보죠. 실천해보죠. 거기서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 내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고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남이 다 해주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조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스스로가 해볼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가 독창적이고 독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 돼, 안 돼? 이거 맞아? 아니야? 이런 질문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우리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그럼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내겠죠. 그러면 그 방법 중에서 다 시도하게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이 많은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진짜 나는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땠니?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친구가 생각한 다른 방법이 좋겠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 방법이 좋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방법을 또 정교하게 다듬을 수도 있어요. 창의성은 우리 창의성이랑 뭔가라고 나와요. 타인과 다르게, 다양하게, 다르게, 다양하게, 독특하게 생각하고 생각, 표현하는 능력이고요.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창의적인 성향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는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나는 이렇게 해볼래. 탐색하고 한번 계획해보고 시행해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고 수정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해주는 방법대로만 계속 하다 보면 창의성 길러지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무언가 만들기를 하고자 할 때도 다양한 재료를 주어주고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과 얘기해보고 자기가 아이들이 세운 계획대로 그러한 다양한 재료,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가져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놀이죠.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건 아이한테 놀이가 아니에요.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기초적인 사고 능력을 토대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존중. 너무 중요해요. 타인을 엄청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이 필요한 만큼 자연에게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른 나라 문화만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 정보 능력을 넘어서 시대적 문제인 인간 간의 소외 및 환경 문제까지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기초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이 엄청 쏟아지는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시대에는요.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에는요. 인간 소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요. 환경 문제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사람에게까지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워진 온난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황사만 문제였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계속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시대에는 아주 요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들은요. 자연을 무조건 이용해도 되고 자연은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에 살던 원주민을 밀어내고 돈만 된다면 다 했던 거죠. 좀 다른 열대우림도 엄청 허파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돈만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전주나 전주 같은 데만 봐도 그래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원래 살던 사람이 지금 엄청 다 밀려났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타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아기부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세계관을 가졌다면 그런 어린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도 존중하고요. 타인도 존중하는 거고요. 서로 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타고 타고난 그런 개성을 타고난 개별적인 존재지만 사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살아가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해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깝게는 부모, 형제, 이웃,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그다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문제를 해결해서 되는 게 다 전 세계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존중이라는 것은 아, 자세히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얘기하는 걸 잘 봐주고 들어주고 느껴주는 거야. 아, 너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 너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해하는 거.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배려하게 돼요. 그리고 협력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아이들과 매일의 활동에서 그다음에 매일의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구성 방향이에요. 만 3에서 5세의 아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별로 구성한다. 3에서 5세 발달 특성을 고려 연령별 구성입니다. 만 3에서 5세 유아는 동일한 발달 단계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학습 및 행동 특성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만 3에서 5세 유아를 위한 내용을 선정할 때는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에 따른 위계성, 계열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였다. 우리가 생활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 3, 4, 5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같은 전체 주제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수준에는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봄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마저도 만 3, 4, 5세가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죠. 3세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도 4세, 5세가 되어서 하는데 4세의 어, 4세와 5세 간의 그 수준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만 3에서 5세 유아의 연령별 누리과정의 세부 내용은 학문적 지식의 구조, 유아의 인지 발달 및 생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의 구조가 점점점 구체화되고요. 유아의 인지 발달도요. 만 3세와 4세, 5세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경험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만 3, 4, 5세 누리과정 세부 내용을 선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영역별 내용에 따라서는 연령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만 3에서 5세 연령대에서 모두 다루어야 할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역별 내용은요. 내용 범주는 같아요. 내용 범주는 같고요. 보면은 이제 세부 내용에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구성하였댔죠. 이렇게까지 세부 내용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에서는 동일하게 구성했다는 거예요. 또한 만 5세 및 만 4세에서 5세에서만 필요로 하는 내용의 경우는 만 3세를 제외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알아요. 뭐죠? 네. 생활 주제가 만 3세는 10개예요. 그게 세계 여러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버튼만 눌러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우리는 버튼만 띵 눌러도 이 5가지 구성 방향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5세 누리과정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만 5세 유아의 발달과 생활 경험이 통합된 5개 영역으로 구성했던 방향을 우리 만 5세에서 했던 그 구성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였어요. 하지만 조금 바뀌었어요.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우리 그 전에, 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요. 요 5개는요, 비슷해요. 그 전에 이제 2007 개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유치원, 그 이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보육과정을 통합하면서 그 용어에 있어서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거를 고집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있던 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구성 방향은요.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 우리 개정 놀이 과정에서 놀이 엄청 강조하죠. 놀이를 주도하여 신체를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문제 해결 전략을 구안하여 활용하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중요하죠? 이게 유치원에서 사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만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 과정에서는 5개 영역에 걸쳐 유아의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도적인 경험, 놀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런데 좀 더 교사 주도가 아닌 유아 주도로 놀이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개정 누리 과정이에요. 그 다음 누리 과정 구성 방향에서 마지막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에서 2세 표준 교육과정 연계성을 고려했다. 만 3에서 5세는요. 0에서 2세 표준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영아들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들과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표준 보육과정 하고 나서 누리과정 왔더니 다르잖아. 되면 안 되고 또 누리과정 하고 나서 초등교육과정 갔더니 다르잖아. 하면 안 되겠죠.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모든 3에서 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공통과정이에요. 그리고요. 3에서 5세 누리과정 내용과 활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중요해요. 유치원에서 여기까지 배웠으면 그 다음 초등교육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유치원에서 한글 가르치지 마라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너희 한글 다 알잖아? 그럼 우리 한글 안다고 생각하고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글에 관심 가지게 했어요. 그럼 초등에서는 그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글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연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 5세 연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했어요. 또한 만 3세 같은 경우에는요. 0에서 2세 표준 보육과정과 연계를 고려하였어요. 이로써 만 0에서 2세 표준 보육과정과 만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 그 다음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되는 내용의 체계화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